안녕하세요. 저는 33기 공인노무사가 된 김미지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제가 그냥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 위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당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공부 방법, 그리고 생활 패턴, 그리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래가지고 정리를 크게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김미지라고 하고요. 저는 만 29세입니다. 그리고 MBTI는 ESTJ이고 인서울 4년제 졸업했고 경제학 전공해서 노동경제학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험 기간은 총 3년 반으로 짧지는 않고요. 직장 병행으로 1년을 하고 퇴사 후 전업으로 2년 반 정도 수험을 진행했고 노동행정 인사는 실강을 들었고 노경은 온처음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이때 노경은 온처음을 했던 이유가 토요일 저녁까지 수업을 듣고 모의고사를 치는 게 체력적으로 저는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노경은 이제 온첨을 들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의 표 이런 걸 만들어 두었는데 우선 저는 2018년도에 대학교 졸업을 했고 그 다음 2021년도 때 이제 생동차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동차 때는 점수가 40점대예요. 공부를 거의 안 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때 2월 말에 직장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퇴사를 해서 이제 응시한 시험에서 59.57점으로 소수점 불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혼동차로 처음 시험을 쳤는데 제가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1차가 60점 이상 합격인데 제가 또 59.9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을 다시 한번 응시를 해서 이때 이제 다시 혼동차로 부진정 혼동차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험 기간이 되게 긴 편이고요. 우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저는 시행착오를 줄여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수험을 하게 되면서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줄이는 것만이 합격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는 이제 시행착오가 크게 두 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22년도 때 이제 소수점 딸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때 이제 작년에 1차 시험을 59.95로 탈락했던 거. 크게 두 번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왜 떨어졌을까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마인드였어요. 22년도 때도 나 공부 이 정도만 했으면 됐다. 나는 뭔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고 작년에도 사실 1차를 공부하면서 그래 그 예전에 1차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면 그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면 붙겠지란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 마인드 때문에 둘 다 소수점 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1차, 2차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만하면 됐다는 마인드를 버리고 무조건 과학에 투입해야 된다. 이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저의 그 30년 동안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뭔가 과하게 했을 때는 항상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는 마인드를 꼭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내년에 동차생 분들은 1차를 좀 과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왜냐면 1차가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전 작년도 쳐보고 올해도 쳐봤는데 작년에는 이제 떨어졌고 올해는 68점대로 붙었는데 그게 1차가 없으면 2차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사실 특별한 공부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시기별 공부 목표라고 해서 이제 연기 때는 개념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사님이 과제나 숙제를 내주시면 그것만 꾸준히 해도 사실 연기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오세찬 노무사님처럼 바로 현출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이해를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만 해도 저는 연기는 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기 때는 이제 또 개념을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문자를 따셨으면 좋겠어요. 대다수 강사님들이 두 문자를 따주시긴 하지만 그게 너무 부족해요, 사실. 두 문자를 따주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서는 부족해서 자기 스스로 두 문자를 되게 많이 따셔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자 지옥이라고 적어놨는데 진짜 노동법, 행제, 인사 합쳐서 저는 두 문자가 한 500개는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어떻게 외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기, 3기 되면은 놀랍게도 다 외워져요. 처음에는 뭐 내동경 이게 뭐 어떻게 외우지 했는데 나중에는 막 내동경, 두리신정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자를 지금 무조건 따두시면 나중에 외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문자를 많이 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2기, 3기는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때 목표는 일단 모의고사 응시 및 제출을 무조건 하셔라. 저는 이래도 좀 빼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2기 때는 동차생의 경우에는 5월에 1차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한 2, 3회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기, 3기 지나고 나서 조금 쉬는 주간이 한 1주 정도 있고, 그리고 2기가 완전히 종강하고 나면 3기까지 또 방학이 있잖아요. 그때 이 못했던 모의고사를 그때 다 치고 다 복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응시 및 제출은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진짜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셀프 리뷰도 모의고사 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셀프 리뷰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출 연습. 이제 저는 2기, 3기 때는 현출 연습을 진짜 꼭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저는 스터디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3기 때는 이제 무한회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3기쯤 되면 이제 이해를 할 시기는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지성 암기라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무한회독이라고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이제 이거를 요약해보면 결국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그 착각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응시해야 되고, 필기 현출 스터디를 해야 되고, 통화 스터디를 해야 되고, 이거 셋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의고사 범위를 저희가 1회독을 하잖아요.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직전에 이제 또 회독을 해요. 그 30분이나 1시간 동안 되게 빠르게 보는 그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출을 테스트를 하고, 이제 강사님께서 모의고사를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3회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모의고사를 셀프 리뷰를 하면서 총 4회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한 번 봤는데 최소 4회독 이상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또 뭐가 좋냐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동법은 엔드 조건과 or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누락되는 키워드나 목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사람이 되게 웃긴 게 한 번 생각나지 않는 거는 끝까지 생각이 안 나고, 한 번 잘한 부분은 그래도 꽤 잘해요. 그래서 자주 누락되는 키워드 목차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문항당 시간 분배를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문제 나왔어도 비벼 쓰는 연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탈을 만약에 했다고 쳐도 X자를 치고 다시 이제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는 것을 다 실전을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모의고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저도 이번 시험에서 사실 모르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저는 이제 인사관리를 김종환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인사관리가 이번에 비교를 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안 쳤으면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하면서 엄청 당황을 했을 텐데, 그래도 평소 모의고사를 치면서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든 될 거야 하고 비벼 쓰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꼭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리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저는 모의고사 제본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프린트를 하나하나 다 받으면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본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본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강 후에 그 고시사랑방이라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신림에 있는 복사집에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 리뷰는 사실 간단해요. 내가 논점 이탈을 한 게 없는지, 누락한 논점이 있는지, 누락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계산 실수를 했으면 계산 실수를 했다. 아니면 내가 1문을 풀다가 2문, 3문을 되게 못 썼다 하면은 그 시간 분배 같은 것을 리뷰를 하면 되고, 이때 저는 이제 리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그 리뷰한 내용을 담거나도 했었어요. 왜냐면 매번 모의고사를 따로 제본 파일을 보는 게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를 빨리빨리 상기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서에도 담거나를 했었습니다. 이 방법은 우선은 저는 이제 이수진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우선 여기 주제가 있으면 주제 위에 이게 언제 나왔는지, 그러면 GS 2기 8회차에 나왔던 시험이고, 그리고 GS 3기 3회차에 나왔던 내용이다. 이거를 우선 기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크게 네모칸을 쳐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락한 내용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때 저는 맨 처음에는 샤프로 표시를 했다가 만약에 그 다음번에도 또 누락을 하면 노란 색깔펜을 긋고, 그 다음에 또 누락을 하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둬서 밑줄을 그어놨고, 그리고 여기에 인덱스도 붙어 있는데요. 이건 한 5번 이상 누락한 내용이라서 인덱스로 제가 강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모의고사 리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회독할 때도 내가 누락했던 내용이 뭔지를 볼 수 있게 좀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기본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때 제가 누락한 논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정당한가라고 물었는데, 그 정당한가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바로 해고인데, 그럼 해고의 정당성을 살짝 터치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당한가, 판례 법리 쓰고 포섭도 하기, 금기법 제23조 1항 정당한 이유,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누락된 내용, 누락된 논점, 그리고 이 시험이 언제 있었는지 이 정도만 표시를 해도 이제 회독을 하면서 계속 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차생을 위한 페이지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사실 그 전에는 1차는 하지 않았고 2월부터 이제 1차를 시작을 했었고요. 2월에는 민법만 했고 1차와 2차 비율은 2대8 정도 비율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민법만 했고 1차와 2차 비율은 3대7로 1차가 살짝 더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4월에는 이때부터는 이제 민법이 문풀 강의를 들으면서 사보 기본 이론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1차와 2차 비율은 3대7 비율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저는 이제 거의 2차를 내려놓고 1차에 살짝 올인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8대2의 비율로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5월 첫째 주까지는 제가 그 주에 모의고사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2차 공부 시간이 70시간이라도 찍힌 거고, 이제 둘째 주부터는 아예 2차를 내려놓고 이제 1차만 올인을 했고요. 이때 이제 민법 마무리 강의도 듣고, 사보 마무리 강의도 듣고, 노동법 부속 법령 특강도 듣고, 에센스 객관식도 풀고, 그다음 저는 1차를 그 경제학을 봤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을 풀었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사실 3개년밖에 안 풀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올해가 초시이신 분들은 사실 더 빨리 진입을 하셔야 돼요. 1월부터 민법 강의를 수강을 아무리 늦어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했다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어보니까 1차 공부는 한 55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노무사 수험은 장거리 마라톤이다.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마라톤 풀코스 신기록을 세운 켈빈 킵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마라톤 42.195km를 뛸 때 이렇게 이제 1km당 페이스, 그 1km당 한 2분 50초 왔다 갔다 해서 그 속도로 되게 균일하게 뛰었어요. 근데 이분이 순간 속도를 2분 50초밖에 못 내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km 속도를, 순간 속도를 2분 30초 정도로도 빠르게 뛸 수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천천히 뛴 이유는 이걸 완주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너무 남아서 하루 막 밤을 새고 싶고 이래도 그 다음날을 생각해서 꾸준한 페이스로, 이분한 페이스로 저는 규칙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 노무사 수험을 장거리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는 거고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또 너무 놀지도 말고 해서 규칙적으로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꾸준한 패턴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때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은 바로 스터디입니다. 저는 스터디를 진짜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막 기상인증 스터디하고 구름이 캠 스터디도 하고 열품타도 하고 그다음 운동 스터디도 하고 정신체리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일별 스케줄을 아침에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돼서 내가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했던 그 스터디를 했고 그다음에 통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기상인증 스터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이 벌금을 내기 싫어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인증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열품타나 구름이는 이건 이제 열품타인데요. 저는 사실 열품타가 공부 시간을 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 과목을 어느 정도 비율로 공부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한 달이 끝나고 봤을 때 내가 인사를 너무 안 했다 하면 사실 그 다음 달에는 인사를 좀 더 투입을 많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별 공부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스터디는 저는 운동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저도 8월에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운동을 안 했는데 8월에는 운동을 안 했는데 사실 1월부터 7월까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만들면 그걸 8월에 썼어요. 그래서 8월에는 진짜 공부 시간에 말도 안 되게 저 413시간을 공부했는데 이게 하루 공부로 치면 13점 몇 시간이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때 그 체력이 1월부터 7월에 운동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또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 통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현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오세찬 노무사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통화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제성이 생겨요. 강제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통화 스터디를 되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사실 저는 근데 동의 카페를 이용했을 때는 좀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스터디가 와해된 적이 좀 많았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주위에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해보자고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스터디 메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때 1대1 스터디를 노동행정 인사를 한 명과 이제 같이 했는데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막 특히 이이신 분들이 있으면 되게 사회적인 욕구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친구랑 놀고 싶기도 한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되게 막 심심하고 뭔가 나 혼자만 초라하고 이런데 스터디를 하면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는 막 전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내일 보충하려고 해요. 이러면은 뭐 지금까지 많이 하셔서 괜찮아요.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세찬 노무사님처럼 친구를 만드는 것을 좀 뭔가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이제 같이 놀면 안 돼요. 공부를 같이 해야죠. 네. 그리고 어쨌든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거는 일단 해야 될 것은 꾸준한 운동.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요가가 손목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저가 사실 요가를 하고 좀 방탄 손목이 됐어요.
원래는 막 2기 때나 3기 때 답안을 쓸 때 엄청 손목이 많이 아팠는데 요가를 하고 나서 좀 손목이 강화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손목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각종 스터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여기엔 적지 않았는데 강조 드리는 거는 인사는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차를 써보는 시간? 근데 많이는 쓰지 마시고 한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번 정도만 목차를 쓰면서 흐름을 잡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혹시 녹음 파일 같은 거 들으면 좋아요. 왜냐면 녹음 파일을 들으면 졸리잖아요. 그러면 자장가 기능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기 전에 녹음 파일 듣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더 많은데 우선 저는 서브노트 만들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정리하는 거에서는 의미가 되게 있는데 내가 뭔가 지식을 뭔가 한번 정리하는 느낌?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3기까지 계속 추가 자료가 나오면 또 추가 자료를 계속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기가 돼도 계속 단권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서브노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서를 더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강사 자료 보기인데 이게 아예 보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강사님의 자료도 소화도 못하면서 타강사 자료를 보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내 강사님 자료를 다 봤는데 뭔가 부족하고 조금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때는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밤새기 등. 이거는 오늘 공부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밤을 새게 되면 그 다음날 흐름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밤새는 거는 되게 비추드리고 밤을 안 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과음은 뭐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드라마나 웹툰을 시작하는 거 저는 되게 제 자신이 유혹에 약한 인간인 걸 너무 잘 알아서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면 그걸 막 끝장을 내야 되고 웹툰을 시작해도 끝장을 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거는 시작하지 말자 하고 아예 그냥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책을 봤는데 최근에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하는 이 순간순간이 쌓여서 나중에 합격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고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차가 없으면 2차도 없다. 그래서 1차 공부를 좀 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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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제가 기본 이론을 들을 때는 나진석 쌤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지선 쌤 책을 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주연 쌤 책을 사서 그냥 나진선 쌤 강의를 들으면서 이주연 쌤 책을 봤어요. 근데 그게 호환이 조금 어렵긴 한데 왜냐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목차 같은 게. 근데 조문은 다 써져 있거든요. 17조, 뭐 18조, 19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 이론을 들으면 사실 호환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진석 쌤은 두 문자를 안 따주시는데 주연 쌤은 두 문자를 따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주연 쌤 책을 선택했어요. 가독성과 두 문자 이것 때문에. 근데 호환이 돼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저 사부는 67.5점 맞았고 제가 노동은 80점 이 정도 맞았고 그럼 사부는 67.5, 민법은 75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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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동은 부속법령 특강만 들었고요. 왜냐하면 그 특강을 들어야지
부속법령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특강은 부속법령만 들었고, 그 다음 1차 그냥 일반 강의는 안 들었고, 그 다음 에센스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기본서가 그 김혜스더 쌤 그 뭐 표로 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다 적었어요. 틀린 것도 그 내용 찾아가지고 막 적어놓고 색깔펜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2차 노동법을 공부를 하면 1차는 조금 돼요. 그래서 강의를 꼭 안 들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아, 네, 먼저. 네. 제가 1차를 이번 연도에 떨어져 봐가지고 음, 그래서 그 소수점 탈락하신 거 보고 혹시 그 떨어진 이유가 어떤 과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네. 저는 이제 작년에 1차를 떨어졌고 올해는 붙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작년에도 사실 점수가 60, 64, 60, 64, 52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표준 점수가 조정이 되면서 떨어졌는데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동법 공부를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 노동법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노동법에서 사실 7, 80점이 나와줘야지 좀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데 작년에 60, 64점을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좀 패착이 있었다 생각하고 사실 작년에는 운도 안 좋았던 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실수도 엄청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패착이었고 그리고 저는 올해는 이제 경제학으로 시험을 쳤는데 제가 작년에는 경영학을 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조금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제학 전공이니까 경제를 그냥 했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경영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경영학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절대적인 공부량 부족이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약간 열품파 시간을 봤는데 네. 그럼 따로 그 일주일에 쉬는 날은 안 정해주시고 매일매일 완전 똑같이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아, 그 부분은 저는 우선은 한 3월까지는 그래도 쉬었어요. 주 1회 정도? 가끔씩 2회 쉴 때도 있었는데 4월에는 되게 바쁘잖아요. 1차도 준비해야 되고 2차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4월에는 한 번도 안 쉬었고 5월에는 이제 시험 끝나고 한 4일인가? 그때 이제 공부할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좀 번아웃이 왔는지. 그래서 그때 5월에는 아예 그렇게 쉬었고 그다음에 6, 7월까지는 주 1회 반휴, 반나절만 쉬었고 8월에는 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를 쉬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반휴가 아니라 사실 하루 쉬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그 몸 상태와 체력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운동 추천하셨는데 저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시간대가 계속 고민돼서 혹시 아침에 아예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기 전에 또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오는 네. 거더라고요. 자기 전에 하면 잠이 안 오는 건 맞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한 저녁 6시 이쯤에 잠깐 나가서 뛰고 오거나 아니면 요가를 가거나 했었고 그 다음에 후반에 한 7월쯤에는 제가 새벽 수영을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그러면 이제 아침 시작은 빠르긴 한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졸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8월에는 아예 운동을 안 했고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한 점심때나 저녁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밤늦게는 잠이 진짜 안 오고요. 너무 아침은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달 정도는 졸리면서 살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그리고 저는 점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노동법이 한 61.89 이 정도? 그리고 행정이 60점? 그리고 인사가 58? 그리고 노경이 59 이 정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법 과목 점수를 되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전략 과목 안 세우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행정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올해 시험을 보면 행정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략 과목은 안 세우고 내 과목을 다 두루두루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